안녕하세요.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하우 강의를 진행할 예술 강사 하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새봄 새학기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들을 기다리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설레이고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으로 많은 감정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작년에 출강하셨던 저를 비롯한 예술 강사님들은 치열하고 다사다난했던 작년의 기억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된다면 학생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해야 할까요? 강사 자신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교감하고 또 소통하는 것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면 수업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잘 돌이켜보고 생각해 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인터넷 강사보다 멋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유튜버보다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경쟁력은 바로 우리가 가진 친근함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예술적 교감을 나눈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작품 활동 과정에서 아끼지 않고 칭찬하며 격려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온라인 수업 중 실시간 수업을 알아볼까요? 실시간 수업은 학생과 강사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반응이 좋은 수업 방식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도 교사에게 컨텐츠 수업보다는 실시간 수업을 권장하고 있죠. 실시간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 다소 어려운 수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수업은 강사가 수업 전 미리 녹화하여 편집한 영상을 학교에서 안내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컨텐츠 수업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업을 준비하는 강사는 재녹화 및 편집을 통해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매끄러운 수업 영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스피커를 통해 듣는 목소리도 이상하고 웅얼대면서 말실수도 많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동료 예술 강사님께 꼭 공유하고 싶은 온라인 수업 방법과 노하우를 모아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줌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실시간 수업 플랫폼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럼 먼저 줌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학생 입장에서 줌에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스템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열고 zoom.us를 입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리소스를 클릭하고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합니다. 잠시 후 줌이 PC에 설치됩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 창이 표시됩니다. 줌은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로그인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링크를 보내서 학생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 후 나오는 웹브라우저의 팝업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잠시 후 줌이 실행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대기실을 사용 중이라면 보는 것처럼 팝업이 뜹니다. 선생님이 수락을 눌러주시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디오 연결창이 뜨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스피커와 마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벨소리가 들리면 얘를 클릭합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얘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회의 참가 링크 없이 회의 아이디만 알고 있다면 회의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때 반드시 실명으로 입력합니다.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의 암호를 클릭합니다. 회의 참가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합니다. 만약 하단에 마이크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비디오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내 얼굴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버튼 모두 활성화시켜 내 목소리와 내 얼굴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참가한 참가자들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함께 참가한 사람들의 참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업 중 선생님께 질문할 것이 있거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손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들기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무가 끝났다면 손 내리기를 클릭해서 손을 내립니다. 채팅을 클릭하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채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람에게만 채팅을 하고 싶다면 받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특정 사람을 지정한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표시된 경우 특정 사람에게만 채팅이 전달됩니다. 만약 이야기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보기를 클릭해서 발표자 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기를 클릭해서 갤러리 보기로 전환합니다. 만약 수업 중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화면 공유를 클릭합니다. 다음 중 본인이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을 클릭합니다. 만약 컴퓨터에 소리까지 공유한다면 컴퓨터 소리 공유를 함께 선택합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공유됩니다. 화면 공유가 모두 끝났다면 공유 중지를 클릭합니다. 모둠 수업을 위해 선생님께서 소회의실 기능을 열었다면 참가 버튼을 클릭하여 소회의실에 참가합니다. 만약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 도움 요청을 클릭하여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모둠 활동이 모두 끝났다면 소회의실 나가기를 클릭해서 소회의실을 닫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났다면 나가기를 클릭해서 수업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환경에서 줌을 사용한 실시간 수업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밴드에 글을 게시하려면 오른쪽 글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아래쪽 여러가지 메뉴를 눌러 밴드글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눌러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1시간 이내까지 첨부 가능하며 게시물당 최대 10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동영상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동영상을 누른 후 화면 오른쪽 위에 더보기를 누릅니다. 재생한 멤버 보기를 누르면 멤버별로 동영상을 어디까지 봤는지 표시되며 학생들의 진도율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밴드 웹에서는 진도율을 파일로 다운로드 및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누른 뒤 소개글을 입력하고
방송 중 실시간 대화를 설정하고 라이브 방송 시작을 누르면 휴대폰을 이용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방송당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고 방송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밴드 내에서는 동시에 한 개의 라이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밴드로 라이브 방송을 할 경우 OBS와 연결하여 PC 화면과 웹캠,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며 화면 오른쪽 카메라 버튼과 마이크 버튼을 눌러 각각 카메라 끄기, 마이크 끄기도 조절할 수 있고 휴대폰 카메라의 전면, 후면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의 더보기를 눌러 라이브 방송의 주소를 복사하고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눌러 라이브 방송을 종료합니다. 방송이 종료되면 방송 영상을 바로 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밴드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에 있는 파일을 밴드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밴드 멤버들의 출석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글쓰기 후 출석 체크를 눌러주세요. 출석 체크 제목을 입력하고 출석할 멤버를 선택합니다. 멤버가 직접 체크하도록 설정한 후 출석 체크 마감일과 시간을 설정합니다. 다른 멤버들의 출석 체크를 대신하여 누르지 못하게 하려면 출석 관리자를 작성자만으로 설정해 주세요. 설정이 끝나면 첨부를 눌러주세요. 출석할 멤버들은 게시글을 읽고 자신의 이름을 눌러 출석을 체크합니다. 더보기를 누른 뒤 글쓰기 설정을 눌러주세요. 내가 쓴 게시글을 밴드 첫 화면에 공지로 노출되게 하려면 공지로 등록을 눌러주세요. 게시글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려면 예약 시간 설정을 누른 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저장 허용을 누르면 내가 올린 게시글을 누구나 다른 밴드에 올릴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장 허용을 꼭 해제해 주세요.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성한 글을 수정하려면 글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이 끝나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더보기에서 본문 복사 또는 주소 복사를 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공지로 등록을 눌러 게시물을 공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지에서 내리기를 누르면 게시글을 공지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을 다른 밴드에도 올리려면 다른 밴드에 올리기를 선택한 후 글을 올릴 밴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 게시글을 읽은 멤버와 읽지 않은 멤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시죠?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지만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 수업의 대표적인 두 가지 플랫폼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실시간 수업 준비 과정부터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 조정입니다. 수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메라나 웹캠은 위치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의 집중도를 높이고 안정감을 주려면 얼굴부터 가슴까지 보이는 앵글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손동작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카메라 위치와 마이크 또한 수업 전에 미리 점검해서 수업 중 서로 소통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기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동작과 작품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앵글을 맞출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카메라 렌즈와 시선 처리. 카메라 렌즈를 보며 수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마치 학생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므로 서로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의 시선이 다른 방향에 향해 있다면 학생들 또한 시선이 분산돼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트북 캠이라면 각도나 높이를 조절해서 자신의 시선에 맞추고 이동 가능한 웹캠이라면 삼각대를 이용해서 모니터 중심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강의 중 모니터를 보거나 대본을 확인할 때에도 학생들이 시선을 모을 수 있어서 더욱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 집중력 또한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맞추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반응을 확인하고 질문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기 수업 중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학생이 진도를 나가는 동안 돌봐주어야 합니다. 다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혹여라도 수업의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모니터를 통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대면 수업보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일상 대화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선생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영상을 보실 텐데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진행했던 수업을 옆에서 보시면 장비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수업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흐름과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긴 영상을 짧게 편집했는데요. 제 수업 방식을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에 알맞게 대입하시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주시면서 선생님들을 수업에 더 유용하게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마이크가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랑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면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혜은이 들리나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제 목소리 내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랑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실제로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었죠. 그쵸? 너무 안타깝지만 선생님이 그 대신 온라인 수업에 여러분들이 잘 참가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즐겁게 재밌게 해봐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물을 먼저 꺼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만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시험관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오늘 과학 시간도 아닌데 왜 시험관이 필요하지? 오, 맞았어요. 바로 두 번째 재료. 여러분들한테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들 선물을 줬죠? 여러분들한테 꽃 선물을 줬습니다. 다 꺼내볼까요? 꽃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다 준비됐으면 오케이 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꽃을 달아줬어요. 자,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꽃도 만들어보고 장식도 만들어서 꽃까지 꽂아보는 게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까이 보여주세요. 잘했나요? 오케이. 민준이까지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 형태를 만든 이 시험관 플러스 클레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색을 만들어서 2교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59분까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따가 9분 후에 봐요. 안녕. 중간중간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도 하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작품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수업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품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까지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가 보여주세요. 동그랗게 된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반, 그치? 자, 여기 반을 나누게 되면은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2개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뚜뚜뚜뚜뚜뚜뚜 여기 체크. 카메라를 내려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서연아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자, 손 조심하고 나머지 철사, 자른 철사는 꼭 쓰레기통에 올바르게 버려야 됩니다. 살살 여기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살살 돌리듯이 꾹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한 명도 모자람 없이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다 만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올려서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두 적용 가능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비대면 수업에서 진행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재료들은 학생에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쉽고 간단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줌에서 나오는 화면을 편집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의도하며 수업했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 눈이랑 코는 또 이분 나 그리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한좌상에 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얼굴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를 다 풀어줄 테니까 선생님이랑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수업하도록 해요. 입이랑 귀 쪽이요. 입이랑 귀 쪽, 맞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또? 결론적으로 다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자, 이렇게 반으로 동그라미의 반 부분을 쭉 그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눈 끝에 여기.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우와, 여기가 콧볼이 끝난 지점이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 안쪽에 뭘 넣을 거냐면요. 자, 여기 이 고리를 넣을 건데요. 이 반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여기 동그란 링을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질문을 많이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있는 학생은 얼굴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한 사람씩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말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OK 사인으로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오디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컨텐츠 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컨텐츠 수업 준비는 촬영, 편집, 업로드 등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같이 강사가 얼굴을 보이며 하는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 설정에서 해상도를 1920, 1080으로 맞추어 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보다 해상도가 낮으면 화질이 떨어져 보기에 불편할 수가 있고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커져서 업로드 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사용하는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지만 영상 편집이 처음이시라면 윈도우 10 기본 프로그램인 비디오 편집기와 파워포인트로 비교적 간단하게 수업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디오 편집기 사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윈도우 편집기의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편집기에서는 편집할 재료인 이미지와 영상을 추가 편집할 수 있고 우측 미리 보기에서는 기준선 위치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스토리보드는 이미지와 영상의 순서 및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기의 주요 기능 및 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에서는 플러스 추가 기능을 통해 이미지나 영상을 추가할 수 있고 미리 보기 창에서는 배경음악, 오디오 삽입, 비디오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하단 스토리보드 바로 위에는 영상 이미지 편집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의 기준으로 하단 검색창에 비디오 편집기를 검색하고 열기를 눌러 실행시킵니다. 비디오 편집기 앱이 실행되면 새 비디오 편집기를 누르시고 메인 화면이 실행되면 비디오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추가를 눌러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PC의 이미지 폴더를 찾아 여시고 필요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열기를 열어줍니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간 이미지를 스토리보드로 끌어와 놓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후 이미지의 순서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시에는 이미지를 선택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이 사진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편집기에서 기본 재생 시간은 3초입니다. PPT 슬라이드나 이미지 시간을 변경 시에는 이미지 좌측 하단의 시간을 눌러 변경하시거나 이미지 선택 후 스크립보드에 표시 시간 변경을 눌러 원하는 시간만큼 입력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 시간 단위는 초 단위입니다. 이번엔 제목 카드 추가를 통한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 제목 카드 추가를 클릭하면 타이틀 카드가 추가 생성됩니다. 타이틀 카드는 텍스트 입력 및 배경의 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배경의 색은 24가지가 기본 제공되며 사용자 지정 플러스로 들어가 추가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시고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스토리보드 적용됩니다.
타이틀 카드에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작업창 변환 후 텍스트 칸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애니메이션 텍스트 스타일과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과 레이아웃 디자인을 선택하고 적용한 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영상에 넣은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시간 위치는 타임라인의 양쪽 버튼을 움직이며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완료를 눌러 적용합니다. 이미지에 적용 가능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작 3D 효과 필터가 있습니다. 동작의 경우 화면에 움직임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후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터는 화면의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한 후 플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 효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효과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필요한 것을 넣어 미리 보기 창에서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양쪽 버튼을 사용해 효과가 적용되는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고 완료를 눌러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 들어간 소스의 미리 보기에서 이미지와 영상의 아이콘이 다릅니다.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보다 많은 작업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르기 기능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리 보기 시간 표시에서 타임라인의 양쪽 두 개의 키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확인 후에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을 되돌리고 싶다면 미리 보기 상단의 화살표를 활용해 이전 상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분할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클립을 나눌 수 있으며 이때 시간 표기 핀이 기준이 됩니다. 핀을 이동하시면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나눠진 각 클립의 시간을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 적용합니다. 스토리보드에 두 개의 영상 파일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의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절할 영상을 선택하고 클립 속도 설정 키를 이용해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상에서 변경된 시간을 확인하시고 미리 보기 플레이어에서 속도가 변경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운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배경음악과 사용자 지정 오디오가 있습니다. 배경음악의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기본 음악들을 제공해 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선택하여 들어보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디오를 음악 파트와 동기화를 해제해 주셔야 기존에 작업한 시간 조절의 위치가 됩니다. 사운드 볼륨을 조절하고 완료를 눌러 적용시킵니다. 기존 영상 클립에 사운드가 있어 중복이 된다면 기존 영상의 사운드를 선택해 사운드를 줄여주시거나
볼륨 조정기를 선택하여 음소거 상태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직접 녹음한 나레이션을 넣는 방법입니다. 음원에 들어갈 화면을 선택 후 사용자 지정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불러옵니다. 열기를 누르면 타임라인에서 적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 적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마무리되었다면 프로젝트 저장 및 영상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우측 상단 비디오 마침 옆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백업을 통해 지금까지 작업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 위치 선택을 눌러 저장을 해주시면 이후 수정이 용이합니다. 비디오 마침을 선택한 후 이 영상의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SD, HD, Full HD 세 가지 종류 모두 온라인 클래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가 좋지만 영상의 용량 또한 커집니다. PC로 간단하게 녹음하실 수 있는 음성 녹음기도 검색으로 찾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 점선을 클릭하여 설정에서 마이크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사용이 가능하면 마이크의 아이콘을 눌러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중지를 누르면 왼쪽 녹음 파일 리스트가 나오며 하단의 점선을 눌러 녹음된 파일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영상 편집이나 녹음 진행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이용할 때는 노트북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따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에는 녹음을 위한 마이크, 녹화를 위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녹화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카메라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료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본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파워포인트 문서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서를 열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버튼을 선택한 후 슬라이드 쇼 녹화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쇼 화면입니다. 이 화면 왼쪽 상단에 녹음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음성과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녹음 녹화 버튼을 눌러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준비한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음성을 추가하거나 펜을 이용하여 필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기가 틀렸을 시에는 지우개를 이용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펜 색깔을 바꾸어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필기가 완료되면 왼쪽 상단의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수정하고 싶은 슬라이드가 있으면 다시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녹음 녹화 버튼을 눌러 다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녹화가 완료됐다면 왼쪽 상단의 중지 버튼을 누르고 우측 상단의 X표 또는 키보드의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에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한 후 화질을 선택합니다.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누른 후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완료가 되면 동영상이 제작됩니다.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컨텐츠 온라인 수업 모두 예행 연습도 해야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난이도가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컨텐츠 수업이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보다는 시간과 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컨텐츠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강의 컨텐츠가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재료로 다양한 표현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제 의자 앞에 삼각대를 이렇게 놓고 마치 제가 바라보는 각도와 시선에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올려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용 스탠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촬영용 스탠드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 방식이 학생 입장에서 더 실감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 보실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첫 번째 수업은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수업은 대면 수업 이렇게 교차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의 진행 방향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어 학생들이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해와서 대면 수업에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즐거운 미술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열심히 미술 수업을 하고 우리 나중에 다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재미있는 미술 활동 이어가도록 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첫 수업은 바로 창작 도구 만들기입니다. 창작 도구란 창의적인 미술 작품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와 부속품 등의 도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붓, 사인펜, 색연필, 연필, 목탄, 크레파스, 파스텔처럼 기존에 있는 미술 도구가 아닌 여러분이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발견하고 더하고 잊거나 붙여서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창작 도구를 만드는 미션이에요. 이렇게 자신만의 창작 도구를 활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질감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창작 도구를 만드는 재료는 주변에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요리를 하는 주방에서, 여러분들의 책상 서랍에서, 버려진 재활용품에서, 집 근처 공원이나 골목에서 발견한 작은 자연물에서 모든 창작 도구 재료들을 발견해봐요. 단, 너무 날카롭거나 깨지기 쉬운 재료는 피해주세요. 이렇게 발견한 재료는 물감을 찍거나 칠하거나 또는 뿌리기 쉬운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야 해요. 막대에 고정하거나 사용하기 편하게 다듬으면 좋겠죠? 창작 도구는 각각 다른 재료와 형태로 총 5개 완성했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 도구 5개를 가지런히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 도구를 선생님이 보고 어떤 표현이 나올지 상상해 볼게요. 가능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에 나온 방법들 외에 여러분들만의 창작 도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자료 화면과 진행 과정을 여러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는데요.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과제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함께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기능인 채팅과 메시지 등을 활용해서 소통에 더욱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어지는 수업도 함께 보실까요? 먼저 2교시 주제의 창작 도구로 질감 나타내기에서 질감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이나 표면에서 받는 시각적인 또는 촉각적인 고유의 느낌을 바로 질감이라고 하죠. 금속, 나무, 천, 돌, 종이 등에서 주는 감각과 느낌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게 바로 질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제작한 창작 도구 한 개당 3개 이상의 표현 효과를 종이에 다양하게 나타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만든 창작 도구가 5개니까 총 15개의 표현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어디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디에? 일반적으로 도화지도 좋고요. 신문지나 진한 달력 또는 안 쓰는 벽지, 천 같은 재료도 괜찮아요. 단 질감이 잘 표현될 수 있는 평평한 면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창작 도구를 이용해 질감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물감이나 먹물 같은 재료가 있어야겠죠? 수채화 물감, 포스터 물감, 먹물 외에도 색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커피나 안 쓰는 화장품, 색조 화장품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훌륭한 물감 대체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창작 도구 한 개당 3개의 표현 효과를 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질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해요. 칠하기 표현 외에도 긁기, 뿌리기, 찍기 등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을 거예요. 과제의 결과물은 여러 장으로 각각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면에 총 15가지의 표현이 모두 담겨있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예쁘게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창작 도구를 만들기 위해 주변을 돌아봤던 시간부터 작품을 완성하며 여러분 스스로 감상하며 느낀 감정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작품의 표현만큼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히 꼼꼼하게 읽어볼 거예요.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내 곁에 문화예술 프로젝트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과정을 담은 영상인데요. 동료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온라인 컨텐츠 수업을 준비했는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더라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각급 학교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비도 구해야 되고 또 원격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교사들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9번째 온라인 컨텐츠 수업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온라인 컨텐츠 수업의 주제는 인테리어 미니 공간 만들기입니다. 도화지와 색연필, 클레이 등 간단한 재료만을 가지고 미니어처 하우스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대면 수업처럼 한 명씩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과정도 꼼꼼하게 설명이 필요해요. 학습 계획을 마치 콘티처럼 변환해서 머릿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 계획에 알맞게 촬영했어요. 예시작품을 진행하면서 머릿속에는 자막으로 설명할 부분과 음성 녹음으로 안내할 부분을 생각해요. 이 외에도 클레이를 이용한 색상원 학습부터 색을 혼합하여 꽃병 만들기를 함께 해봤어요. 미리 나누어준 재료를 준비하고 온라인 수업 영상을 보며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가면서 피드백과 작품 감상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통했어요. 함께 갈 수 없는 동물원 나들이 대신 색종이 접기로 다양한 동물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동물원도 만들어 봤어요. 이어서 시원한 바다를 생각하며 예쁜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를 꾸며봤고요. 그 외에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 영상만을 보고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든 열쇠고리와 자석 장식 만들기처럼요.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수업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촬영보다 편집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작품 제작의 핵심 부분을 설명하고 수업 중 지루하지 않도록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막과 녹음 작업을 하고 화면이 더 잘 보이도록 필터 효과를 넣어줍니다. 음성 녹음까지 하면 편집 시간은 대략 4시간, 6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고 부담도 많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 지금은 많이 빨라졌어요. 사실 온라인 수업은 제 교육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낯설고 고되지만 예술 강사로서의 의미 있고 보람된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온라인 수업의 실시간 수업과 컨텐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을 잠시 대체할 임시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사가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수업에 임한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는 기분이 들 때 나오는 그 긍정 에너지가 다시 학생들에게 전해질 때의 그 감동,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